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이송 특혜 시비 유치하다. 다른 목소리를 낸 홍준표 시장. 흉기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SNS에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7번째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 부산 의료를 멸시했다는 논리도 가당치 않다. 서울 수서역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오늘도 삼성병원에 가기 위해 SRT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셔틀버스를 타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그건 왜 비판하지 않느냐. 국민의식 수준에 맞게 지방의료의 수준을 높일 생각부터 해야 한다. 의대 정원도 시급하지만 지방의료 수준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수도권 못지않게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그런데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환자가 치료할 것을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병원 이송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지역 의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부산과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를 민주당에 당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부산 의사회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렇게 또 성명을 냈는데, 근데 이거를 뭐 의전 서열 몇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이 당시에 경각에 달려 있었고, 그리고 의전 서열을 떠나서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 국가에 큰 혼란이 오죠. 그런 차원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자꾸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을 한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간 거다. 이런 프레임을 짜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집이 서울이고 회복 후에도 서울에서 당대표로서 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부산보다는 서울이 더 낫다, 이런 판단하에 가족들이 결정을 한 건데, 이걸 이때다 싶어서 부산을 무시를 했다느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지역의 어떤 의료 체계를 무시를 했다,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았다, 지역 의료 활성화를 저해했다. 아니,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될 일입니까? 너무 생트집을 잡으니까 저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의료도 서비스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들로 하여금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는 것, 그것 또한 의료진들의 어떻게 보면 책무예요. 자신들의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볼멘 소리를 하기보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 윤석열 공정과 상식 무너져 심판이 두렵다. 범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쌍특검법을 거부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방탄권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는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대체 뭐냐. 왜 정부가 50억 클럽에 쉴드를 치는 것이냐. 유승민 전 의원도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던 법치와 공정, 상식은 이미 무너졌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권력자와 그의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민심의 심판이 두렵지 않냐라고 SNS에 이렇게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 수많은 말과 행동들, 국민들의 남은 신뢰가 다 깨졌죠.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그렇게 외치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거짓부렁이다. 준엄한 법의 심판대 위에 자신의 가족은 세우지 않는 이 비겁함.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2년 전에 얘기를 해놓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고작 2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는 이런 모습을 정말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을 할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북한 서해안 200여 발 포격, 연평도 주민이 대피를 했네요.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군이 이제 오늘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가량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서 포 사격 훈련을 실시를 했다.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동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200여 발이 발사가 됐다는 건데, 발사된 포는 이제 모두 NLL 북쪽으로 떨어진 거고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다라고 밝혔는데, 12시쯤에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이들섬으로 향하는 배편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참에서는 또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다. 해상 완충구역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해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해와 동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 설정이 됐고요. 북한은 앞서서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에 한 달여 만에 도발에 이렇게 나선 겁니다. 북한이 지난 2022년 12월에도 강원도 고성 금강 일대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를 한 바 있고, 합참은 북한의 포 사격에 맞서서 오후 3시부터 해병대 연평 부대에서 대응 사격을 실시를 한 상황입니다.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외신들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많은 외신들이 북한이 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너무 대한민국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다. 저는 북한이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킬 확률 매우 적다고 보는데, 그래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어떤 뚜렷한 대책 없이 우리와는 달리 잃을 게 없는 북한을 계속해서 자극을 해서, 지금 이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너무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결국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는 점점 단절해가고 있고, 북한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리해서 한반도가 또 다른 어떤 냉전, 그 소용돌이의 희생양이 되게끔 하는, 보통 이런 형태의 국가 지도자의 좀 현명하지 못한, 너무 이념에만 치우친 외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 피해를 국민들이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지금 뭐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대화를 추진하든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묘수를 내든, 지금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좀 해야 됩니다. 마지막 기사,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김해 봉하마을 양산 사전 답사까지 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범이죠. 신상 공개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0대 피의자 김모 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공개를 위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병력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심리 분석을 하고 있다. 사건 당일 김 씨가 충남 아산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뒤에 이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포함되어 있던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도 사전에 들렸던 것을 확인했다. 소름 돋죠. 신상 공개는 해야죠.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4가지 요건,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굉장히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 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뭐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상황이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 충분하죠. 제1야당 대표를 습격을 한 사건이고 정치 테러고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피의자가 근데 지금 60대인데 청소년에 당연히 해당되지 않고요. 이거는 피의자 이제 신상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인 미수의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획적이거나 존속을 살해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아주 중한 그런 상해를 입혔거나 하면 일단 최소 18년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저는 일단 그 부위가 부위인 만큼 정말 그 자리에서 절명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아주 치명적인 부위인 만큼 중한 상해를 입힌 건 뭐 당연한 거고, 계획범이라는 것도 이제 다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정말 무자비한 이런 범법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테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증범죄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런 사람이 10년 살고 15년 살고 나오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요는 신상 공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맞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마저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